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시면 김경률 발언 놓고 윤한 격한 언쟁 그 뒤 김건희 사과 문자 이 기사가 있는데 네. 이 기사 왜 보여드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지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네,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윤한 갈등의 시발점이 뭐였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언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쌍특검 받아라 이렇게 야권에서 얘기를 하니까 장관 사퇴를 앞두고 쌍특검이 거기 김건희 여사 특검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음 날 조선일보지 한 후보가 총선 후 특검이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박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서 특별했다. 일면에다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고요. 양측의 균열이 촉발됐다. 다만 이후 한 후보는 김 여사 특검법의 조건부 수용을 시사한 것이냐는 물음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한 위원장하고 갈등이 시작된 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지금 받자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왜 조선일보가 이렇게 오버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요 상황을 말도 보니까, 안 했는데 알아서 해석해주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니까 뭔가 있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선일보하고 짝짝꿍이 있었다.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 그때 희한하다고 했어. 그렇죠. 한동훈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 이 말만 보면 워딩만 보면 총선도 언급도 안 했고.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뜻이 그 뜻이야.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떡같이 얘기한 거를 찰떡같이 찰떡같이 알았고 알았고. 독소 조항을 제거한 후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수용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때는 왜 오버하지 그랬는데 제가 오늘날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선일보 저랑 일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짰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옆에 대선 준비하는 애들이 팀이 있었고 한동훈이 어찌됐든 불가피하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곧 임명될 사람인데 그때 딱 뻗대면서 얘기를 해버린 거야. 김건희 특검 받을 수 있지? 총선만 지나면은 이렇게 나온 거야. 오라 저거 그렇죠. 지 대권으로 가려고 저 짓을 하는 거네? 대통령 잡아먹겠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의심이 쌓였는데 그렇지. 어제 말씀드리기를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가 아마 이 12월 20 며칠인가 그래요. 근데 12월 24일에 바로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이 의료진단인가 나와가지고 맞아. 의료진단인가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와가지고 예. 우리는 어떤 종류의 특검이도 안 받는다 해버리고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집에도 안 가고 윤재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정들이 총리까지 모여가지고 특검은 절대 안 돼. 우리는 안 받을 거야.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그렇죠. 취임해서 그 난리가 났으니까 한동훈한테 특검 받을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임기 첫날 한동훈이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일에는 이 특검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월 5일에는 거부권 행사하거든요.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특검 거부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드를 맞춰요.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추면서 이제 일단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일단은 요선에서 끝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동훈이가 조금 오버한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의심은 살짝 있었는데 근데 1월 8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모두 알고 있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할 뿐이다. 그리고 닷새 뒤인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1월 13일에 박원식 비대위원이 김 여사 리스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통령실은 왜 또 저래?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윤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참모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말했겠죠. 저 왜 저래요? 저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볼게요. 다만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이 앙투아네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들어갔던 거고. 그렇죠. 문자가 했던 거고. 예. 말이 앙투아네트를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후 윤 대통령과 한 후보는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4주가량 임시 봉합됐던 상처가 다시 터진 것이다. 그러니까 1월 18일 한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일 날 김건희 여사가 또 문자 보내고 막 이랬다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해서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게 한동훈이 하고 싶은 얘기구만. 지가 비대위원 시켜서 저러는구만 이렇게 그렇죠. 본 거지. 그렇죠. 비대위원들이 일제히 저러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했지. 야 이 자식이 하면서 했는데 한동훈이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 얘기하고 18, 19일 날 국민 눈높이 아쉬운 점이 있고 지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야. 거기다가 김경률 손을 번쩍 들어주니까 마포 못 자른다고 얘기하고 마포갑에다가 그걸 공천을 준다 하니까 완전 이제 꽉 돌아가지고 꼭지가 도는 거죠 이제. 21일 날 그렇죠. 그만둬. 네, 그만둬. 너 그만둬. 이럴 거면 나의 건드린 너 그만둬.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김건희 저 비대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사이사이에 계속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하십시오라고 댓글을 달면 답을 줬으면 다시 윤 대통령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내 부인한테 그 문자 받아가지고 네가 사과하라고 말했어. 그리고 다시 또 얘기. 혼나죠. 네.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뭐라고 답을 하든 죽으니까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도 영부인이 나서가지고 23일인가? 뭐 오차는 29일인가 29일인가? 네. 맞다. 23일 날 그거 했었으니까 서천 화재 현장 갔었으니까 29일인가 하여튼 그때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찬하면서 같이 했다. 얼마나 한겨레 6면 보여주시는데 한겨레 6면에 네, 이 대통령 XX 보여주세요. XX. 네, 요거 말고 요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XX 보여주세요. 옆에 있는 거 XX. 네, 자 대통령이 얼마나 사랑꾼이냐. 한겨레 박스 기사. 이즈음 한동훈 문자 무시하자. 윤 이런 XX 어떻게 믿냐 경로. 이 XX는 뭘까요? XX는 뭐라고 얘기한 걸까? 딱 이 흐름을 보면은 그냥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줘야 돼. 자동으로 입에서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된다 그래. 네. 구독자님들이 이럴 때 김민아가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길 바래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가 무시당했다고 하고 보니까 이런 새끼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지. 더 세게 얘기해. 뭐 하여튼 네, 제가 뭐 네. 어디까지. 예. 네. 뭐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대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단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사실을 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언급하면서 역정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문자가 외부로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갈등하던 지난 1월, 아까 말씀드린 그 1월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이 충정은 있으니 잘 다독여서 가자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한동훈하고 잘 푸시죠.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문자가 무시를 당했다.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냐 는 취지로 격려를 했다라고 여권 인사들이 전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맥락상 해석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닙니다. 지금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말해주길 기대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건 사과하라는 뜻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 보니 사과를 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고자질을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 문자를 계속 씹네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저런 못 믿을 놈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맥락을 이해하자면.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 무렵 만나는 사람마다 문자 무시 얘기를 분노하면서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해당 문자를 일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가까운 인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싸고 도는데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이 정권에서.
그리고 아까 보여주려다 말았던 한겨레 그 댓글팀 운영 기사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그냥 끝장을 볼 거야? 지금 9시 47분이야 지금. 뭐 몰라요, 난 이제. 네. 그 해가지고 요 기사 내용 중에 제가 주목한 것은 한 여권 관계자가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후보가 장관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건 여권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댓글팀을 운영했다. 자기가 메시지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고 전화하고 그 메시지 전달을 한 달이 건너서 시켰다. 전달을 한 사람도 공무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댓글팀은 한동훈 후보에게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보수 유튜버 등에게 퍼나르는 역할을 했다는 게 또 다른 여권 인사의 전언이다. 네. 공무원한테 시켜가지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인데 공무원한테 시켜가지고 댓글팀한테 이런저런 큰일 났네. 한동훈 특검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거나 하고 뭘 무슨 뭐 정의의 사도인 양 하십니까?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오늘 신문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다가 이거 깔개로 쓰지 말고 오늘자 신문은 그냥 이렇게 모아놔야 되겠다. 경향신문 일면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망했다. 네, 다 망했다. 네. 경향신문 일면 국민의힘 김건희 문자 파동 다 망했다. 그래서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문자 파동을 두고 다 망한 것이다. 한동훈은 배신자, 원희룡은 기회주의자, 대통령은 소인배, 김건희 여사는 측천무 이미지만 남았다. 야 어떡하냐 말에 앙떠야 뜨도 이러는데 측천무가 나왔다. 측천무. 측천무다. 이게 뭡니까 지금? 뒤에서 대통령 움직이는 그 왕 허수아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측천무라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은 허수아비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 조선일보 칼럼 보여주세요. 조선일보도 나와서 조선일보 칼럼 문에겐 있었고 윤에겐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이 칼럼 뭐냐? 네.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불려갔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려간 거예요. 네. 청와대 예산 문제를 보고하는 독대 자리였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뜻밖의 지침을 내렸다. 조만간 김정숙 여사가 당신을 부를 건데 청와대 살림과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 절대로 그냥 들어주면 안 됩니다. 나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성대모사 해야 되는데 네. 집사람이 당신을 조만간 부를 겁니다. 야 재주 있다. 김민환 계속해. 그걸로 밀고 나가. 찰 수 있어.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유튜브 할 스타 겁니다. 된다. 계속해요. 그 부탁 절대로 그냥 지어주면 안 되고요. 네. 나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네, 얼마 뒤에 문 전 대통령 말대로 이 김정숙 여사가 총무비서관을 찾아서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총무비서관이 지침대로 어렵다고 했고 네. 그 이후에 수차례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김정숙 여사가 무척 서운했답니다. 청와대에서는 야, 이 총무비서관은 고지식하고 꽉 막힌 인물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신임했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측근이나 캠프 출신도 아니었고 맞아요. 기획재정부 실무공무원 출신이었는데 네. 기억나실 거예요. 누군지 아실 화제가 거예요. 됐어요. 화제가 됐어 이것 때문에. 네, 누군지 생각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핵심 측근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게 발탁 이유였다. 대통령 부인에게 원칙대로 노라고 말하라는 거였다. 도처에서 압박과 비판이 들어왔지만 그는 상당 기간 지침을 지키려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윤석열 정부에는 문정부 초기에 노맨과 같은 인적 통제 장치가 아예 없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상 성역이나 금기어로 취급됐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명품 가방 논란도 윤 대통령을 매정하게 끌어내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서 부부싸움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자랑하고 줄대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제어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김 여사 개인 문자가 공개돼서 정치적 논란을 빚는데도 수수방관했다? 수방관했을까요? 더 불에 기름을 끼얹었지. 그리고 김 여사 사과나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은 배신자로 당연 지키고 회의에서 배제되고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악역을 자청하는 측근이나 원칙을 고수하는 고지식한 실무진은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웠다. 특별감찰관 2년 넘게 공석이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이 그 핵심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해결할 의지도 없다. 지금 누군가는 노라고 외쳐야 된다. 경고등을 켜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터질 거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제 지금 유튜브 창이 난리가 났어요. 막
오, 성대모사 완전 잘함. 지부 형님. 실버 링님인가? 김미나 대박. 뽕뽕이님 진화하는 미나짱. 마마무무님은 꺄 김미나 대박. 막 김미나짱 막 난리 났어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가 오늘 막 간다고 했지만 50분을 넘으니까 간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거 언제 다시 보여줘? 네, 아무리 다 구독자님들 너무 좋아하셔 지금. 그래서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1면을 보면서 네, 한국일보 1면 야당 윤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모녀도 부른다. 네. 그 탄핵 청문회 한다고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잖아요. 그 네. 법사위에서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탄핵 조사하는 회의를 청문회를 19일에 열기로 아니다. 19일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비롯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관련돼 있는 증인들 임성근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채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26일에 김건희 여사 네. 가족비 의혹을 다룬다. 네. 그래서 26일에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엄마죠.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사건 핵심 당사자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는 이유로 26일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여당은 지금 청문회에는 증인 출석 안 해도 됩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출석을 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명품백 건넨 최재형 목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주가 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지금 구속 중이라는데요. 그리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는 인물로 알려진 전 증권사 직원을 26일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답니다. 다 물어봐야죠 여기서. 그러면. 그럼 블랙폴도 불러야죠. 블랙폴도 불러가지고 네. 싹 다 물어봐. 다 물어보자. 공익신고자도 부르고 네. 다 부르면 되겠어 보니까. 공익신고자는 뭐 아무튼 그 사람들도 이제 추가될 거예요. 그 녹취록이 막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19일과 26일 모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둘 다 와야 된다. 도이치모터스도 걸려 있고 최상병 사건도 걸려 있으니까. 출국 금지 시켜야 돼. 빨리 출국 금지 시켜야 돼. 옛날 같았으면 살아 있는 권력 어쩌고 하던 시기였으면은 지금 이미 집어넣습니다 이미. 그러게 말이지. 주소 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게 말이지. 세워라 내워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 신병 확보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